안녕하세요, 소마50입니다. 조조래빗 리뷰하겠습니다. 본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조조래빗은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 각본, 원작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 원작 소설이 크리스텐 르넨스의 장편소설 같은 하늘이라고 하는 작품이 원작이에요. 출연하는 배우 중에서 주역은 이 조조래빗 역할을 하고 있는 소년 로만 그리핀 데이비스라는 소년이고요. 토마신 맥켄지라고 하는 배우, 역시 또 젊은 배우입니다. 이 배우들이 주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배우들 스칼렛 요한슨, 이 감독인 타이카 와이티티가 히틀러 역할로 출연합니다. 이 소년의 마음속에 있는 상상 속의 친구 있죠. 그게 히틀러예요. 조조래빗에. 그 다음에 또 샘 로겔, 스티븐 머천트 등이 출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조조래빗이라는 영화는 현재 이제 아카데미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카데미상의 각색상의 유력한 후보입니다. 이 원작 소설 크리스틴 르넨스의 장편 소설은 출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어두운 성장 소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감독인 타이카 와이티티는 우리들에게는 그 토르 3편 맞죠? 예. 토르 3편의 아주 개그감으로 유명한 감독이죠. 그 감독의 작품답게 상당히 밝게 시작을 합니다. 이 영화의 오프닝을 여는 그 곡은 비틀즈의 I Wanna Hold Your Hand의 독일어 버전이에요. 비틀즈가 이제 초창기에 독일에서 활동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독일어 버전이 남아있나 보더라고요. 그 버전을 하는데 그 장면에다가 당시에 이제 히틀러에 열광하는 정말 I Wanna Hold Your Hand, 내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듯한 독일의 당시 현실 속에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세뇌된 현실 속에서 이 히틀러 유겐트, 이제 소년단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제 히틀러 유겐트죠. 히틀러 유겐트로 살아가고 있는 조조는 그 상상 속의 친구를 히틀러로 만들 정도로 상당한 나치에 이제 매료되어 있는 소년입니다. 자, 이 영화의 이제 줄거리를 이제 보면, 이 조조는 레빗이라는 거 이름이 붙어 있는 것만 알겠지만 어린 소년답게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많은 거죠. 겁이 많고, 근데 영화 속에서 좀 용기를 증명하는 행위가 되게 유치한 수준인데 그걸 이제 못하니까 이제 레빗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상 속에 빠져가지고 돌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얼굴과 다리에 부상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의 멋진 경호원이 되겠다라는 꿈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이제 좌절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 소년이 자신의 이제 집에 있는 그 죽은 누나의 방에 숨어 있었던 유대인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녀라고 하지만 조조보다는 좀 연상이에요, 많이. 이 소년이 갖고 있는 사고라는 게 이제 소년다운데, 저희 80년대, 70년대 말인가 80년대 초반에 이제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그 공산당들은 다 이제 늑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린아이들은 당시 공산당들이 이제 늑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것처럼 이제 이 조조래빗은 반대로 유태인들을 머리에 뿌리 달린 괴물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숨어 있었던 엘사라고 하는 유태인 소녀는 자기 방어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 만남에서는 그 제복을 입고 있는 조조에게 적대적인 면을 보여주긴 하지만 괴물일 리는 없죠. 그래서 소녀와 일종의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소녀가 이제 그 정도, 조조도 이제 만약 이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 가족들에게도, 자기 어머니와 자신에게도 위험이 닥친다라는 이제 겁을 먹게 되는 거죠. 유태인에 대한 자기 나름의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협조하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해가 진행이 됩니다. 이 영화는 이제 이런 소재의 영화로 좀 오래됐지만 볼코 셰란도르프의 양철북이라는 그 소설 원작의 영화가 있어요. 양철북 같은 설정이죠. 근데 이 그 영화에 비하면 상당히 정감 있는 영화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 소설이 원작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독일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그렇게 정감 있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역사적인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좀 더 신랄한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하지만 이 조조래빗은 어디까지나 영화의 주인공들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실제 쓰는 언어들은 다 영어를 쓰고, 다 배우들도 사실은 영어권에 있는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 연기를 하는 타이카 와이티티 같은 경우는 폴리네시안이죠. 뉴질랜드인가요? 네, 이쪽 출신인 사람이죠. 실제로 뭐 타이카 와이티티의 인터뷰에 의하면 유색인종을 싫어했던 히틀러에게 자기 같은 진짜 유색인종이 히틀러 연기하는 건 되게 그가 알고 있었다면 되게 싫어할 만한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영화는 처음엔 되게 가볍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히틀러 유겐트에 들어간 이 조조 레빗이 일종의 이지민을 당하지만 그의 이제 주변 상황들을 보여주는 과정 자체인데 어디까지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고 가기 때문에 영화 자체는 좀 전체로 경쾌한 분위기로 시작이 돼요. 뭐 하지만 이제 우리 예상할 수 있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시기가 전쟁 시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영화의 전쟁 시기가 갖고 있는 비극성이라는 것을 표현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틀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조조 레빗이라고 하는 소년은 늘 끈을 잘 매지 못하는 아직은 이제 미숙한 소년입니다. 그 미숙한 소년에게 신발의 끈을 메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전쟁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 있는 아직은 너무 조숙한 소재에 빠져 있는 소녀는 유대인 소녀 누나를 만나게 되면서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도 생겨날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2차 대전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그 비슷한 논란이 그 과거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에서도 있었는데 그 영화의 모습들을 너무 이렇게 뭐 희극과 희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이 실제 역사를 겪었던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비판을 이 영화라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주제잖아요. 워낙 그 히틀러와 나치, 그다음에 홀로코스트 등의 주제는 늘 무거운 주제인데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 각본을 한 사람은 정작 폴리네시안이고 그 영화에 출연한 대부분의 배우들도 영어권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좀 희석화되는 대신에 좀 부담이 없는 경향은 분명히 생겨납니다. 그래서 영화가 기본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러니까 배우들이라든가 숙련된 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영화인 건 맞고 영화의 성격 자체도 성장 영화의 틀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즉 상실이라든가 고통을 겪게 되는 과정이죠. 이 소년도 마냥 어린이로만 살 수는 없으니까 어린이의 성장은 그 모순적 상황들인 전쟁이라는 시기와 결부되면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죠. 실제로 영화 속에서 소년의 집은 게슈타프의 수색을 당하기도 하는 위기를 겪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쟁 말기에 전투 장면의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전적으로 이제 곳곳에 그 풍자적 요소들, 되게 어리석은 것에 열광했었던 나치 시대의 독일의 풍경들, 그 속에서 또 인간적인 면모를 갖거나 심지어 뭐 레지스탕스 비슷한 활동들을 했었던 독일인들의 모습을 조금씩 묘사하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나치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이 시대적인 느낌들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가 너무 무거우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영화는 무겁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측면에 있는 영화이고 성장이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씩 다 보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영화를 보는데 오히려 부담이 없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단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전쟁이 주는 무게감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제대로 그리고 있느냐의 문제는 좀 별도의 문제입니다. 조조 레빗은 그런 깊이감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화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장점으로서의 편안함과 이해 정도는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일단 소년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조조 역할을 하고 있는 로만 그리핀 데이비스는 데뷔작일 건데요. 뭐 상당히 천연덕스러운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주고 어린이다운, 그래서 되게 사랑스러움을 갖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조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한 스칼렛 요한슨은 되게 멋있는 여성으로 그려져요. 자기 나름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해력도 있고 유머 감각도 갖춘 멋진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항상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는 샘 노겔은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부재한 조조의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인간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는 나치 장교이긴 하지만 그런 인물을 표현합니다. 타이카 와이티티는 그 예의 그 과장된 표현력,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 연상시킨 대사 톤 등을 이유지하면서 영화의 풍자적 요소를 많이 강조하는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 자체가 배우들의 연기는 뭐 아주 훌륭합니다. 또 음악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풍자적인 느낌들을 주로 음악적인 요소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 않은 영화고요. 촬영 주로 체코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지금 토론토 국제영화제 관객상을 이미 수상을 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작품상을 비롯해서 6개 부분 후보에 올랐으니까 올해 나왔던 영어권 영화 중에서는 평가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뭐 유태인 소재의 영화들은 늘 평가가 좋은 편이긴 합니다만 이 영화는 좀 최근에 만들어진 소재의 영화 중에서 무게를 많이 덜고 그런 영화적 재미를 많이 갖추고 있는 영화라서 대중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는 영화라서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만합시 웃기기만 한 영화는 당연히 아닙니다. 전쟁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상 조조 래빗에 대한 가이드 리뷰예요. 일종의 뭐 줄거리 많이 깊이 말씀 안 드렸죠.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뭐 지금 영화 리뷰를 올리면 이게 혼자 떠들다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노잼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조회수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뭐 하는 거죠. 뭐. 네, 이상 조조 래빗에 대한 리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마50입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화를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